이상징후입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같이 볼까요? 네, 한눈에도 여기 헌법재판소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가운데 있고요. 다른 재판관들이 쭉 있는 모습이죠. 대체 이게 왜 오늘의 첫 사진 기사냐라는 거예요. 이거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대체 언제 나는 거냐.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의 시간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그제도 혹시 오늘 기일 지정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제까지도 지금 기일 지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약간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아무래도 늦어지는 거는 이상 징후죠.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세훈 시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자꾸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기후다. 왜?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안에서 뭔가 이견 대립이 상당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번 주까지 만약에 네.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강론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 쟁점별로 이견을 제시하면서 시간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만약에 오늘 정도까지도 기일 지정이 되지 않은 채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저도 이상징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헌법재판관 중에 신중하자는 것을 넘어서 기각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답답함을 넘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력 위반에서 나오는 그 위법 행위들, 네. 체포한다던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히 결정돼야 되는데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이 이번 주 안으로는 꼭 선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사회적 갈등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안 나면 진짜 뭔가 이상징후로 생각을 해볼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기일 지정을 하죠. 그 지정이 대략 오늘쯤에는 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노선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이거 이상징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상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현재 기각이 2명, 각하가 1명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 관측 아니겠느냐. 내가 듣기로는 헌법재판관 2분 정도는 기각, 1분 정도는 좀 각하 쪽으로 가시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김정혁 최고위원님, 이 지금 현재 8명이 헌법재판관이고 6명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결론이 나는 건데 8명 중에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면 이렇게 되면 결론은 기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기준은 아마 그 네. 8명의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 3분 정도가 이제 보수 성향이 있다라는 네. 거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나올 경우에 무슨 소리야 이거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구체적인 팩트, 확인 안 된 팩트를 얘기하는 건 네. 아마 오세훈 시장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생각되는 재판관이 3분이니까 그러지 않겠어라고 얘기하신 거겠지만 네.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3가지잖아요.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인용이냐인데 다 나오고 있어요. 각하는 지난번에 구속 취소 대통령 되는 거 봐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다 풀려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각하할 것이다. 네. 근데 이 주장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각하를 할 사건을 놓고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온 국민 앞에서 다
증언을 하게 했잖아요. 열댓 번 뭐 변론을 왜 했냐라는 거죠. 변론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다 해놓고서 알고 봤더니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내부 이견이 많다. 이게 이제 기각 쪽에 몰려있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 분명해요. 비상계엄이. 본인이 다 포고령도 위법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했고 군대도 보낸 거 다 대통령이 인정했으니까 위헌 위법은 사실인데 네. 근데 그것이 파면을 시킬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논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양형 문제를 놓고서 이견이 있다. 그래서 2명이 넘어가면은 아마 이건 기각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8대 0이나 7대 1로 다 끝났어. 그런데 그 판결문을 놓고서 네.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듬는 정말 중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시기를 어떻게 하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까라는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3월 26일 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있으니까 이 간격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데 네.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제가 보니까 아무도 네. 저도 우리 쪽에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 취재를 네. 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맞죠. 모르니까 또 궁금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건 알 것 같아요. 네. 각하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탄핵소추 사유로 넣었는데 네. 아니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할 것이지 왜 헌법재판에서 하냐라고 해서 내란죄를 뺐는데 네. 내란죄가 빠졌으니까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법리예요. 5가지 탄핵소추를 넣었는데 그중에 2가지가 재판 중에 빠졌다 할지라도 동일성이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각하 사유는 없다. 그래서 기각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안타깝게도 각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나리오가 이론적으로는 3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각하는 아예 빼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요 2개 정도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 중에 살짝 이런 말씀하셨죠. 민주당도 지금 좀 굉장히 좀 다급해 보여요. 뭐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마침 딱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늦어지는 윤선고 긴장하는 야당 이재명 긴급 지도부 간담회 소집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저녁에 긴급히 지도부를 다 모아서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신촌역 인근의 한 한정식집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표가 만찬 형식을 빌려 긴급 지도부 간담회를 소집했다. 소집해서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선고가 늦어지는 건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좀 문제인데 왜 자꾸 늦어지는 거야? 라는 거를 긴급히 소집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고민 끝에 결론이 뭐로 났느냐? 우리 광주 갑시다로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광주를 갔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1분이에요. 7시 3분에 답변. 내란 기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기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땅에 내란 쿠데타 명분이 생기지 않도록 21세기에 기레트국에 올라간 그런 감정입니다. 통치를 꿈꾼다고 하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런 상상을 꼭 한번 사용하시고 오늘 검찰청 본인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을 말도 안 돼. 구속 취소하고 적어요. 법당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만찬 긴급 지도부를 소집해서 만찬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일단 광주에 가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좀 힘을 실자라는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같이 보신 것처럼 광주에 직접 가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한 어떤 현장 행보를 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봤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도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건 결국 기각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 주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설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호사가들이 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저런 정보가 있어요 하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이제 8대 0을 자신하는 이유가 포고령에 답이 있다고 봐요. 네. 포고령에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할 경우에는 위법인 것이고 결국 이게 체포로 연결될 것이고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게끔 포고령에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까지도 처단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는 없고 헌법 파괴 의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서 저는 어떤 소문에 얽매이지 말고 결론을 보면 포고령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답답해지고 불안해진 건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3월 26일 날 재판 선고가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탄핵 심판이 먼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재판부가 이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죄를 선고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으로 비판을 네. 받는 것이고 또 무죄를 선고하면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양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법원이 탄핵 심판이 빨리 날 경우에는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에 헌법재판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네. 항소심 재판이 예정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서 불안하고 답답한 또는 긴장하는 모습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지금 말씀 이재명 대표의 선거랑도 사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이 선거보다 늦어질라. 야, 헌재 숙고 넘어 지연. 노골적 압박입니다. 요게 딱 나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 선고가 좀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말씀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면 그래서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아마 이승훈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글쎄 그 연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렬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게 왜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냐 판결이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늦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64일인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91일인가 그랬는데 이거 왜 그렇게 더 늦어지느냐. 지금 94일인가 5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냥 며칠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하든 다음 주 초에 하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대립이 양쪽에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길거리에서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냐. 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야, 법이라는 게 법원에도 있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빨리 구현해라. 옳든 그르든 뭐 이게 기각이든 아니면 네. 인용이든 빨리 해라라는 그런 안타까움. 왜 나 입사시험 봤는데 떨어졌는데 합격했는지 왜 빨리 발표를 안 해줘. 원래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네. 것보다 며칠 늦어지면 애가 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행진하잖아요. 지금 모여서 뭐 여러 명은 아니지만 그 행진을 하고 있고 또 심야에 그런 의총을 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급한 모습인 것 같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헌재에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정치 권력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철저한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좀 조급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된다.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을 드린다. 탄핵안 요거 인용이 돼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탄핵 선고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속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탄핵안의 인용 기각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면시켜 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강한 의사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정말 한두 명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리를 많이 하잖아요. 8대 0으로 가야지 사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8대 0으로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네. 6대 2면 탄핵인 거잖아요. 그래서 8대 0을 맞추기 위해서 쟁점별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너무 커지고요. 또 그렇기에는 민생이 너무 불안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7대 1이다 할지라도 네. 빨리 선고해야 되고 굳이 7대 1을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들은 사회 갈등 요인이다. 국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선고를 하는 것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7대 1이든 6대 2든 그래서 이거를 최종 이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시간적 소요 말고 그냥 지금 빨리 발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 799일 걸려서 1심 재판이 나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도 다 지연 전술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사 갔다는 이유로 통지서도 안 받고 공당의 대표가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법원에 통지서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연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지연 전술로 자신에 대한 재판을 늘려오신 분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 다른 분 모두가 해도 본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속한 파면 요청, 선고를 요청드린다. 네. 그걸 왜 정치권에서 그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를 합니까? 아까 오세훈 시장님 얘기한 것도 그거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파면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그거는 정치권의 개입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이 판단 선고가 늦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본인 뭐 재판은 어떠냐라고 그러면서 약간 반박을 또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지금 선고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야, 최대행 마은혁 오늘까지 임명하라. 탄핵카드 다시 꺼내 압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을 하라. 8명에서 9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오늘 또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마흔역 임명해라, 마흔역 임명해라 하지 않습니까? 6명 되면 마흔역 임명하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선고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뭐 계속 다른 거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거는 결국은 6명 안 된다는 것을 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헌재도 민주당도 그런 기류를 지금 충분히 알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고. 네, 지금 장동혁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아니 지금 마흔혁을 빨리 임명하라고 재촉하는 것 자체가 6명의 인용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뭐 민주당이 6명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원론적인 그냥 헌법 합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 발언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견제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워낙 마흔여 재판관을 20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고요. 또 명태균 특검법이라든가 방송법, 또 내란 특검도 다 거부했잖아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9번 이상 이런 걸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권한대행이 몇 달 만에 9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주장을 많이 합니까? 근데 만약에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다라고 한다면 네. 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짜고 치는 전략이거든요. 서로 한쪽은 문제 제기를 하고 한쪽은 그 문제를 방치시켜주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인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또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한 탄핵 카드를 쓰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의 인용 의견이 안 나올까 봐 민주당이 걱정해서 빨리 마흔혁 재판관 임명하라가 아니라 그냥 이거 별개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너무 거부권을 많이 쓰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안 된다라는 경고성 얘기 아니겠느냐. 탄핵 카드 다시 꺼낼 수 있어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고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그 대행을 탄핵해서 그 대대행도 탄핵을 하겠다? 뭐 무정부 상태 만들자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 이후에 보니까 정말 전략 부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마흔혁 얘기를 뭐 하려고 꺼냅니까? 마흔혁을 꺼내면 만약에 마흔혁 헌법재판관이 다시 들어가면 네. 9명을 만들려면 변론 제기 다시 해야 돼요. 얼마나 시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마흔혁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저러고 있어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민주당이 정말로 그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진중하게 나왔으면 국민의힘 저희는 정말 속된 말로 박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 좌충우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네.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잖아요. 보면 민주당은 자체 내부에 점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이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마흔혁 재판관 임명을 하면 선고기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빨리 선고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전략 부재가 아니라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거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합치적인 결정을 내려라 네. 라고 하면서 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이나 내란 특검도 다 거부하면서 이렇게 사실상 국민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것이지 뭐 전략 부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압도적인 어떤 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수의 어떤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과거보다는 좀 높다.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걸 아니까 한 얘기 아니겠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모든 사안이 지금 정치권의 모든 사안이 다 켜켜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걸 풀어낼 키는 결국 헌재의 선고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